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기관식도과학회와 함께하는 기관협착 라이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비욘드 정진희 PD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회 소개를 맡아주신 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일석 회장님,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이비인후과 김한수 60주년 준비위원장,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상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세 분이나 함께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오늘 소개 좀 도와드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여쭙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새롭게 임기 시작하시면서 어떤 비전과 좀 목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낯설실 걸로 생각합니다. 기관식도과학회라는 게 어떤 학회인지도 생소하시고 그래서 저희 학회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년째 맞이하게 됐고요. 기관과 식도에 대한 질환, 그다음에 치료, 연구를 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임기가 2년이라서 2년 동안 저는 이제 대한기관식도과학회를 조금 더 홍보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또 의정 사태가 좀 해결되는 국면인데 아무래도 기관식도라는 기관이 필수 의료와 연관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필수 의료와 연관이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학회의 특징인 다학제, 그러니까 지금 학회는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또 기타 다른 여러 과들이 합쳐져 있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이 적절한 필수 의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또 물론 학회이기 때문에 연구나 또 회원들의 화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번 학회를 멋있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학회 홈페이지 사실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과 교수님들이 모여 있어서 더 이제 치료나 어떤 앞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반세기 동안에 이런 기관, 식도 질환에도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해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필수 의료 분야에서 또 어떻게 또 노력하고자 하는 분야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많이들 좀 혼동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일석 회장님도 이비인후과 하시는데,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기관식도과학회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고, 또 필수 의료를 또 이비인후과 의사가 나와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먹고 말하고 숨쉬고가 사람들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장이나 이런 데 이제 골든타임은 몇 분, 또 뇌는 몇 시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숨 쉬는 거는 2, 3분이면 사실은 골든타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는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오신 호흡기내과, 또 흉부외과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식도과학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말하고 숨쉬고 이런 분야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필수 의료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심장이나 아니면 또 응급이야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야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 자체가 저희 학회가 필수 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는 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서 60주년을 맞이해서 또 60주년 준비위원장으로 1번은 홍보를 목표를 하고 있고 오늘 비욘드에 나온 것도 그런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비인후과와 필수 의료 연결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진짜 먹고 말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앞으로 많은 홍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이런 메시지가 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실 회장님과 60주년 준비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학회의 비전 그리고 이런 필수 의료 중요성이 오늘 강의 주제와도 아주 밀접하게 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시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은평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이상학 교수님께서 기관 협착의 내과적 치료를 주제로 좀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회장님과 그리고 준비위원장님은 잠시 이제 뒤로 하고 이상학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뭐 어떤 거 있으실지 네. 짧게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뭐 대한기관식도학과학회를 직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돼서 사실 회장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실 의정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이 의료에 대한 것들이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생명과 연관이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한 것들을 저희 학회가 조금 더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혹시 짧게 네. 저기 질문 중에 의정 사태 정말 언제 끝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분이 주셨는데요. 9월 1일부로 사실 이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돌아왔고, 저희도 제대로 된 진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뭐 제가 대표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 저희 기관식도과학회가 또 그 앞에 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조금 물러나고 이제 이상학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시켜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이상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식도과학회와 비욘디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 기관식도과학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소개하는 자리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맡은 내용은 이제 기관 협착의 내과적 치료라는 제목입니다. 학회 이름을 보셔서 알겠지만 기관, 식도 이것이 이제 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목에서 우리가 숨이 들어가는 숨구멍이 처음 시작하는 부위가 기관이고요. 식도는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처음 입을 통해서 우리 내장으로 들어간 첫 번째 장기가 이제 식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마시고 먹고 할 때 이제 시작되는 그 부위를 우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학회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긴 거를 제가 여러 그 시청자분들께 소개시키게 되어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 기관 협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낯설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전문의는 호흡기내과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호흡기내과는 호흡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내과죠. 이제 수술을 하는 거는 보통 흉부외과 선생님이 수술하시고 내과는 진단하고 약물 치료하고 어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시술을 하고 이런 게 보통 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호흡기와 관련된 이 질환들은 제일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게 이제 기관지 천식과 같은 이제 기도 질환이 있고요. 이제 천식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아실 거로 생각을 하고 약간 이름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COPD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담배 피시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제 밤새 콜록거리시고 조금 걸으면 숨 차시고 그래서 이제 활동하시기 어려워하시는 이제 이런 병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도 질환이고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관 협착 또는 기관지 협착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에 문제가 생겨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이 호흡기는 또 다른 장기랑 좀 다르게 이렇게 바깥이랑 외부랑 이렇게 통해 있죠. 통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
에도 잘 우리 폐가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뭐 폐렴이라든지 뭐 우리 아직도 지금 요즘에 또 보면 코비드 19 다시 이제 활개를 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호흡기계로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는 거고요. 뭐 다 아시는 결핵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호흡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병이었습니다. 제가 뭐 학생 때, 뭐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뭐 소설책 같은 걸 읽다 보면 다 뭐 주인공들이 대부분 뭐 쾌쾌를 하면서 죽고 또 나중에 그 뭐 일제시대 때 그런 뭐 작가들 보면 나중에 전기들을 보면 다 무슨 뭐 객혈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 대개는 옛날에 다 결핵으로 많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폐암. 폐암이 또 호흡기 내과의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이고 요즘에는 이제 폐암 그 검진 사업을 또 하고 건강 검진에서 이제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CT를 많이 저설량 CT라는 걸 많이 찍고 또 거기에서 폐결절이라는 것이 발견돼서 또 병원에 많이 오시면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뭐 코로나 때 많이 이제 친숙해지긴 했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다가 이제 호흡부전에 빠져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회복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이제 중환자 의학도 이제 호흡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론 다른 과 선생님이랑 같이 협업을 하지만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폐섬유화증이라는 질환은 어쩌면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폐섬유화증이라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은 질환인데 이제 그런 폐섬유화증과 같은 간질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간질 그러면 약간 경기 이런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폐를 구성하고 있는 폐포와 폐포 사이에 있는 그 사이간자를 써서 폐포 사이에 있는 그쪽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그 폐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폐질환이다. 그래서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이제 질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늑막염 걸렸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흉막 질환이 있고 또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중을 받고 있는 것 같지 못하지만 굉장히 흔한 질환이 뭐 혈압 당뇨만큼 흔한 질환이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는 이제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밤에 잠만 들면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그런 질환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호흡기내까지 담당하고 있는 질환이고 또 역시 아주 흔하진 않지만 폐혈관 질환 중에서는 폐색전증이라는 병도 있고 또 폐동맥 고혈압증이라는 이런 희귀 질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호흡과 관련된 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가 이제 호흡기 내과고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 협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흡기 관련 증상은 환자분들이 대개 뭐 기침이나 아니면 객담이나 아니면 가래를 뱉는데 피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놀래가지고 내가 혹시 폐암이 아닐까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열이 나면 난 독감이 아니고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폐렴은 아닐까 이런 걱정으로 또 병원에 많이 오시고요.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호흡기 증상 중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던 게 이제 숨찬 증상이죠. 숨찬 증상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아는데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고 공포심을 느끼는 이제 질환이 되고 또 이제 흔하게는 가슴에서 천명음이라고 해서 쌕쌕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숨이 찬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기관지 천식하고 아까 말씀드린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워서 생기는 이제 COPD라는 병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치료 약제들이 많이 좋아져서 천식이나 COPD 같은 질환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환자분들이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약물을 치료를 해도 혹시 이렇게 뭐 별로 증상이 호전이 없다. 이제 그럴 때는 오늘 말씀드린 이제 기관 협착이라는 병은 아닌가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관 협착을 설명드리는데 사실은 기관이 뭔지 무슨 뭐 교육 기관 할 때 그런 기관은 다 아시겠지만 이 기관이라는 용어가 어쩌면 좀 이제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폐의 전반적인 그런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챗GPT로 나무의 모양을 한번 제가 그리고 이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많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폐의 구조는 이 나무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나무는 이 땅에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 나무 밑둥을 통해서 나무 큰 가지, 작은 가지로 가면서 이제 수분과 영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 잎사귀에서 우리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영양분을 생성을 하고 열매도 맺고 뭐 꽃도 피우고 이제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뒤집어 놓으면 우리 폐의 구조와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폐의 구조인데요. 우리 이제 요 얼굴이 있고 여기 입과 코로 이제 숨을 쉬면 여기 성대가 요 안에 숨어 있고요. 이 성대를 통해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이 나무에서는 수분과 땅에 있는 영양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공기 안에 있는 영양분, 공기 안에 있는 우리 이 대기 공기 안에는 약 한 20%의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이제 공기를 가지고 이제 숨을 들여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기를 이렇게 들여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들여 마시면 이게 나무 밑둥이 있고 나무가 점점 이제 분지를 치는 것처럼 이게 우리 폐는 오른쪽 폐, 왼쪽 폐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CT도 보여드리고 이런 걸 여러 가지 뭐 사진 엑스레이도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을 보실 때는 우리가 보통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오른쪽 폐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환자의 이제 왼쪽 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폐는 두 군데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요. 요 가운데는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고요. 여기로 가는 큰 기둥, 나무로 따지면 큰 밑둥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서 성대서부터 이 밑둥까지가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기관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갈래로 갈라져서 또 기관지가 자꾸 나무가 이 가지를 자꾸 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이 폐의 맨 끝에는 이제 허파과리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들여마신 산소가 그 혈관 안에 있는 그 적혈구 안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에 이제 붙게 돼 가지고 그 적혈구가 우리 몸을 돌면서 우리의 필요한 장기에 산소를 이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에서도 이 제일 큰 이 밑둥에 해당이 되는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가장 이 초입 단계가 문제가 생기는 여기가 좁아져 가지고 잘 소통이 안 되는 이 숨을 잘 못 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조금 지나서도 요 큰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협착, 이제 소아에서 생기는 기관 협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성인에서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기관 협착,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가? 이 원인은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관 삽관 후에 기관 협착, 기관 삽관이 조금 낯설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종양. 종양은 폐암일 수도 있고, 식도암일 수도 있고, 여기 갑상선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암이 기관지 옆에 생겨서 기관을 눌러가지고, 그럼 기관지가 좁아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감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결핵입니다. 결핵이, 환자분들 요즘에 결핵에 걸렸다고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시절에 어떻게 내가 결핵에 걸릴 수 있냐. 내가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물론 결핵의 유병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결핵은 그렇게 드물지 않는 질환이고요. 또 이런 결핵을 지금 걸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렸을 때 걸렸던 분들이지 나이가 드셔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흔하진 않지만 여러 류마티스 관련 질환 같이 어떤 자가 면역 질환들이 이제 기도를 침범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망가지면서 좁아지는 이런 원인들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기관 삭관 후 발생하는 기관 협착이라는 거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식화한 된 사진인데요. 이제 뭐 코로나 때 그리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전에도 뭐 메르스도 있었고 그때 뭐 많이 뉴스에 나와서 환자분들이 중환자실로 이제 급성 호흡 부전에 빠져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인공호흡기는 이제 바람을 이제 인공적으로 환자의 폐로 이제 불어 넣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는 요 기관 아까 말한 그 남은 밑둥까지는 어떤 튜브를 넣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기관 삭관 튜브라고 하는데 이 튜브를 넣어 주어야 이쪽에다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연결해서 바람이 이렇게 연결해서 바람이 산소가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관 삭관을 하게 되면 이 튜브가 이제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에 그냥 넣으면 이게 바람이 좀 세겠죠. 그래서 이 넣은 바람이 바로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발룬이라고 풍선 같은 게 있습니다. 풍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넣은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여기를 꽉 메꿔주는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게 되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이런 자극에 좀 민감한 그런 체질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던 부위에 나중에 환자가 폐가 회복이 돼서 이 튜브를 제거하면 나중에 거기서 조금씩 이제 굳은 살 같은 게 자라면서 여기가 이제 막히는 거죠. 그런 현상이 되면 이제 기관 협착이 발생해서 숨쉬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삭관에 의해서 발생한 이제 기관 협착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2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병원에 오시기 한 3개월쯤 전에 이분이 어떤 그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호흡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아닙니다. 약 6일 정도 기관 삭관을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러고 다행히 잘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는데 집에 가서 점점 숨이 좀 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신 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진찰해 보니까 가슴에서 뭔가 청진기를 대보니까 뭐 싹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엑스레이는 이게 환자분 엑스레이인데 정상입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기관이 해당이 되는 부위고요. 까맣게 보이죠? 까맣게 보이고 여기가 오른쪽 폐, 여기가 왼쪽 폐가 되겠고 요 가운데는 이게 심장입니다. 아까 보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기관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양쪽 기관지로 이렇게 갈라져서 가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엑스레이는 큰 이상이 없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CT를 찍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목 부분 CT를 찍은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기관지가 시작된 부위인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뭐가 이렇게 얇게 좁아지는 부위가 보이죠. 그래서 CT를 이제 가슴 CT를 본 거죠. 가슴 CT는 여기 목에서부터 이제 찍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성대에 있는 부위입니다. 요 부위고 제가 이제 밑으로 보이면 요걸 점점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환자분을 마주보고 이제 CT를 이제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목 쪽이니까 이제 이쪽은 우리는 환자가 누워 있으면 이게 우리는 이제 발 쪽에서 환자분을 안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환자 앞쪽이고요. 여기 보면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환자 이제 척추 뼈가 됩니다. 척추 뼈가 되겠고 이쪽이 오른쪽 이 팔뼈고 이쪽이 이제 왼쪽 팔뼈가 되겠습니다. 이걸 쭉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기도구 이제 시작되는 부위, 이게 이제 기관 부위인데 보시면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이게 조금씩 뭔가 좁아지는 게 보이시죠? 아까 위에 보면 이런 거에 비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소견이 보입니다. 좁아지는 부위가 보이고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다가 그 부위가 좀 지나면 다시 좀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기가 좀 좁아져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CT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요. 요 가운데는 이제 우리 대동맥이랑 심장에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숨 쉬는 구멍으로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보는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 학생 때 어떻게 사람 숨 쉬는 구멍으로 이런 내시경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매일 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쾌한 검사는 아니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가 그냥 보셔도 뭔가 좀 좁아진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화상을 입은 것처럼 우리 뭐 피부에 화상 입으면 이게 그 자기 피부가 재생이 안 되고 흉지는 것처럼 딱딱하고 이제 그런 피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가 그런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막 굳어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정상이라면 기관지가 이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좁아진 것이고 조금 보니까 이렇게 굳어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저희가 내시경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굳어진 부분을 잘라내주고 넓힌 다음에 이런 이제 스텐트를 보이는 약간 고무 호수 같은 거죠. 이제 실리콘 재질로 된 이제 스텐트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넣어주면 이게 다시 좁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환자가 다시 넓어진 길로 이제 숨을 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숨이 얼마나 찼는지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폐 기능 검사를 했는데요. 이 폐 기능 검사를 보시면, 이게 뭐 1차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요 녹색이 정상인의 폐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텐트 삽입하기 이전에 아까 요 위에서 보면 요런 상태에서 했던 폐 기능 검사고요. 요 스텐트를 넣은 다음에 했던 결과가 이겁니다. 보시면 뭔가가 이렇게 정상에 가깝게 올라와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숨이 잘 많은 양이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거를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가 4차선 길인데 1차선만 풀어놓고 3차선은 공사 때문에 막아놨다. 그러면 차가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한 10대씩 지나갈 수 있는데 뭐 한 2대밖에 못 지나가겠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거죠. 바람이 잘 안 통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제 다시 스텐트를 넣어서 이렇게 기관지를 확장을 시켜 놓으니까 다시 뭐 정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차가 잘 안 막히고 흘러갈 수 있듯이 우리 숨이 잘 쉬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시술을 아까 뭐 간단하게 보여주셨지만 사실은 시술은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직성 이제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환자분이 계시고 여기가 환자분 얼굴이고 이제 턱 있는 쪽이고 이쪽에 가슴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래쪽은 이제 뭐 복부가 있는 부위고 결국 환자 이제 구강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데 여기가 이게 경직성 기관지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쇠로 된 파이프처럼 생긴 건데 이것을 넣고 여기 인공호흡기를 달고 전신 마취를 하고 저희가 이 안으로 여러 기구들을 넣어서 시술을 해가지고 아까 그렇게 좁아진 부위를 이제 넓히는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 기구들은 경직성 그 내시경이라는 건 이렇게 쇠로 된 파이프처럼 생긴 거고요. 여기 보면 홈이 있어서 일로 숨도 쉴 수 있게 해주고 이거는 뭐 회사에서 이렇게 만든 이 브로셔에서 제가 발췌한 거라서 굉장히 예쁘게 생겼지만 실제로 이거를 환자한테 넣으려고 보면 조금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시술하면 찍은 건데요. 요건 아까 들어간 스텐트가 이런 거가 있고 이 스텐트를 넣으려면 이런 스텐트를 삽입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요게 이제 그 경직성 기관지경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환자 목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넓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스텐트를 넣어서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그 기관지가 이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와는 조금 다른 건데 이것도 역시 기관 삭간 후에 호흡곤란이 와서 이제 기도가 폐쇄될 수 있는 그런 흔하진 않지만 그런 질환인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여기가 성대거든요. 이제 성대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입 쪽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 성대를 지나면 바로 이제 기관이 시작이 되는 거고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가 아까 성대라고 말씀드렸고 보면 요 입구부터 여기 보면 여기 무슨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리 상처 나면 진물 나서 이렇게 닦지 않기 전에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약간 끈끈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관 내 이제 위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막이라는 것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 거기서 진물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고 점점 나와서 나중에 저게 폐쇄돼서 저걸 모르고 가만히 두면
이제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일찍 다행히 발견이 돼서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경직성 기관지경을 통해서 쉽게 이제 제거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암과 관련돼서 그 발생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4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숨이 차서 오셨는데, 이게 숨이 차신데도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시고 병원에 오실 때까지 담배를 계속 피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청진기를 대보니까 쌕쌕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게 이제 환자분 CT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CT를 이렇게 단면으로 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가슴이고요. 여기가 심장이고, 이제 왼쪽 폐고, 까만 게 이제 폐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간입니다. 간이고, 여기는 이제 장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기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걸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요 기관이 잘 유지가 되죠. 이 기관지가 잘 유지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좁아지죠. 보면, 이게 요 위에랑은 확연히 다르게 좁아지는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길이 쭉 넓게 와야 되는데, 중간부터 좁아지는 거죠. 보면 이 주변에 뭐가 회색의 덩어리들이 있고, 이게 그 기관 옆에 임파선들이 있는데, 임파선으로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이 기관지를 이제 기관을 누른 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폐에 이렇게 까맣게만 있어요. 폐에는 공기만 있으니까 이렇게 원래 까맣게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관찰이 되죠. 덩어리가 이게 폐암이 있고, 폐암이 이 기관 옆에 있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면서 이게 누른 거고요. 내시경으로 보면 이게 동그랗게 파이프처럼 보여야 되는 기관이 양쪽에서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기관지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환자가 보시면 이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환자가 숨이 찰 수밖에 없겠죠. 이건 또 다른 예인데요. 이분도 이제 남자 환자분이었고, 이분은 뭐 담배를 끊긴 끊었지만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셨던 분이고, 역시 숨이 차서 왔는데, 이분은 보면은 좌우가 다르죠. 여기 벌써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잘 보이다가 여기가 뭔가 조금 잘 안 보이는 거하고 다시 까만 선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봤더니 여기가 이제 기관지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위의 맨 끝쪽입니다. 끝쪽인데 여기 보면 여기가 뭐가 혹 같은 게 딱 튀어나와 있죠. 이게 정상 부위와는 확연히 다르게 암이 이쪽으로 뚫고 기관 안으로 뚫고 들어온 모양이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뭐 보기에도 암처럼 뭐 생긴 거를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보고 저희가 경직성 기관지경을 넣고 요거를 잘라낸 모습입니다. 아까 덩어리 있던 게 잘라냈죠. 잘라내니까 조금 밑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깥에서 역시 누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멍은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스텐트를 요 밑에 쪽에도 넣고 요 위쪽에도 넣어서 이렇게 환자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확인했고, 여기는 이제 요 아래쪽에다 넣어서 이렇게 환자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셨고, 환자가 처음에 굉장히 숨이 찬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치료를 받지 않으셨으면 이분은 뭐 그 당시에 여명이 불과 뭐 한 달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런 스텐트를 삽입하고 굉장히 증상이 좋아지셔서, 이분은 저희가 보던 분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보내주셔서 저희가 시술만 해서 다시 보내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이후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그러셔서 거의 1년 반 이상 그래도 잘 생존을 하시고 사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암에 대한 증례를 보여드렸고요. 또 이제 이번에는 증례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관지 결핵에 대한 내용이고, 이 기관지 결핵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성에게 굉장히 잘 발생을 하고요. 기관지에 결핵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흉터가 남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30여 년 전에 기관지 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도 진짜 잘 지내오셨는데 점점 숨이 차오고 뭐 색색 소리도 나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천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점점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도 CT를 찍어보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된 환자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CT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목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보면 여기 목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단면을 보는 거죠. 여기 이제 견갑골이 보이고 여기 척추가 보이고 여기가 앞쪽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동그랗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쭉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폐도 큰 이상은 없어 보이고,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라지는데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길은 뭐 넓게 보이죠. 여기가 그대로 잘 직경이 잘 유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갈라지는 길을 보면 여기는 보면 확연히 이쪽과는 다르게 확연히 이렇게 얇아진 걸 볼 수 있죠. 뭐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비해서는 거의 뭐 4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겨우겨우 이제 길만 통해 있을 정도로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좌측 주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시경으로 봤고요. 내시경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왼쪽 기관지고 이쪽이 이제 오른쪽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 기관지는 뻥 잘 뚫려 있는데 왼쪽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뻥 뚫려 있는 모양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납작하게 좁아져 있는 모양이죠.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역시 이것도 아까 뭐 화상 입은 것처럼 이렇게 섬유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 있고 좁아져 있습니다. 보시기에도 이런 데로 숨을 쉬는 게 많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좁아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그 전기 칼 같은 게 있습니다. 전기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굳은 살이 있는 부위를 다 잘라내주고 그다음에 넓혀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스텐트를 넣어주고 스텐트를 넣고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좁아졌던 기관지를 넓게 확장을 시켜주고 이분은 그 뒤에 있는 기관지는 문제가 없었어서 잘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 이게 뭐 기관협착은 이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라서 이제 잘 일반 분들께 잘 모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기초부터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숨차고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나고 그러면 우리가 기관협착을 의심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기관지 천식이 아닌가. 그래서 보통 치료를 받고 있다가 호전이 없는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공호흡기를 다른 적이 있었는데 뭔가 숨이 좀 차다. 이제 그럴 때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 뭐 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과거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숨이 좀 차다면 이런 것들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자는데 환자분들 뭐 검사하자 그러면 다 싫어하시죠. 하지만 검사는 다 이제 의사가 환자분을 치료하려면 정확히 병명을 알아야 치료를 하기 때문에 흉부 CT를 보통 먼저 찍게 되고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면 내시경을 해서 정확히 우리가 모양을 보고 이제 치료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고요.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환자분의 폐활량이 저하되어 있는지를 보고 결국은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치료는 뭐 먹는 약으로 치료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 부분은 약물로 치료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시경적인 이런 좀 중재 치료를 좀 하거나 수술이 좋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수술로 치료를 받으면 수술은 더 큰 걸로 생각하시면 수술을 통해서 더 환자분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아마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자세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기관 협착 아마 이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할 텐데 하지만 굉장히 환자는 고통스럽고 때를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알고 계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인데요. 뭐 제가 관여하고 있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호흡기 내과에 관련된 분야는 이런 것들이 있고 혹시 뭐 기관 협착에 의해서 뭐 협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뭐 그거 아니더라도 호흡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또 아는 한도 내에서는 궁금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보면 우라라 님께서 질문 주신 게 있네요. 기관 협착 때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중에 어딜 가면 좋나요? 뭐 어딜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질환은 호흡기내과에서도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이비인후과에서도 보시는 분이 있고. 근데
모든 호흡기내과, 모든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 질환이 흔한 질환이 아닙니다. 뭐 큰 병원이라도 웬만한 병원에서 1년에 이런 환자를 한 번도 못 보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뭐 두 군데를 다 가셔도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증상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해보면 이비인후과든 호흡기내과든 잘 안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목소리 변화나 호흡곤란이 있으면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우주나무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요. 목소리 변화가 있으면 이제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는 제가 전문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목소리 변화도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그냥 조금 변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잘 안 가지만 옛날에는 회식하고 그러면 이제 노래방 가서 막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나서 다음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거야 굳이 병원에 안 가도 되겠죠. 근데 이제 뭔가 목소리 변화가 오래 간다. 그리고 호흡곤란도 호흡곤란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증상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심한지 또 다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호흡곤란의 원인이 꼭 이제 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담배를 피시거나 그런 분들은 어쨌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JJ 오리지널 님께서 주신 건데, 드문 질환인가 보험 적용되는 질환인가요? 네, 드문 질환이긴 하지만 보험 적용도 되는 질환입니다. 비용도 치료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글쎄 발품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의사로서는 굉장히 저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분 한 분 시술을 하러 들어갈 때마다 거의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갈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제 들어가지만 실제로 환자분 입장에서는 큰 비용은 이렇게 그 시술의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보험 적용도 되는 질환입니다. 우주나무님께서 주신 거는 CT 내시경 폐기능 검사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각 보는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만질 때, 장님들이 만질 때, 누구는 다리만 만지고, 누구는 꼬리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환자를 평가할 때, CT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봐서, 저쪽에가 좀 숲이 저희가 좀 죽어 있고, 전반적으로는 잘 살아 있구나 하는 거를 보는 게 이제 CT를 보면 전반적인 우리가 윤곽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기가 상한 것 같아도 진짜 얼마나 상했는지, 손도 못 댈 정도로 상한 건지, 그래도 어떻게 처치하면 회복이 될 정도로 상한 건지, 아니면 CT를 봤더니 크게 상한 것 같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래도 새끼리 있어서 괜찮겠다라는 그런 거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내시경을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고, 폐기능은 환자의 그런 전반적인 폐 어떤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 스스로 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건포도 땅콩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글쎄요. 저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 근데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앞에 처음에 생겼던 그런 기관 삽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결핵이에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조심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상당수가 또 암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담배를 피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시는 거는 이제 꼭 이제는 이제 그만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대한결핵 호흡기학회에서 이제 금연 연구회라는 것이 거기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담배를 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폐암으로 진단받고도 몰래 담배는 피시는 분들이 많고요. 항암 치료 받는 중에도 뭐 사실 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담배를 끊는 것도 사실 본인의 의사로는 의지만 갖고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병원에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연을 도와드릴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의사와 담당 의사와 잘 상의를 하시면 담배를 끊는 것들이 이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이제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새 마른 기침이 자주 나고 열은 안 나는데 이런 경우 감기인가요? 드레스업 다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증상만 가지고 우리가 뭘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감기 같은 게 가장 흔하고 뭐 저걸 가지고 무슨 나쁜 병을 생각을 하기는 그렇겠죠. 뭐 근데 기침이라는 증상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흔하고 사실은 기침만큼 아주 별거 아닌 질환부터 시작해서 정말 암이 다 퍼진 경우까지 이런 아주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진 증상이 별로 없어서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최근 들어서 보통 이제 얼마 안 됐다 그러면 뭐 그렇게 감기로 생각하고 증상을 지켜보면 되고 뭐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2달 정도 이상 이제 기침이 난다 그럴 때는 저희가 만성 기침이라고 해서 대개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달 이상 뭐 좀 불안하시면 3주 이상 기침을 할 때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기침의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길을 호흡기내과 의사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이제 흔하지 않은 질환이고 좀 낯선 질환이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이라는 장기는 우리가 숨쉬는 아주 그 초입구에 있는 나무로 따지면 그 밑둥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 밑둥이 망가지면 그 위에 있는 줄기나 잎사귀는 뭐 다 죽게 돼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응급의 치료를 요하는 이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한 과거력이 있으신 분이 그런 증상이 생기신다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